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업 승인 조건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업 승인 조건이 뭐냐면 이런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승인을 내주는 관할 관청이나 기관에서는 허가를 내주는데 조건을 달아서 내줍니다. 이 조건, 이걸 이제 사업 승인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번, 전문 부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100세대건 1000세대건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요. 전기나 가스, 전화, 인터넷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해당 관할 부처에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전기는 한전, 뭐 소방 시설은 소방서, 가스는 가스 회사, 뭐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 사업지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니네 부처에서는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니? 니네는 이렇게 주관 부서에서 일종의 회람을 돌리는 거예요. 회람을 돌려서 조건들을 취합하고 그걸 다 따로 만들어서 내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부지 외부의 공사를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부지 내부는 도면이나 시방서 같은 뭔가 좀 이렇게 명확한 그 기준들이 있는 도서들이 있어서 그것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부지 이외의 공사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진입로라든지 또 거기에 걸맞는 교통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도 넓혀져야 되고요. 교통 신호도 원활하게 또 뭔가 갖춰져야 되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 조건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우리 현장에서 받은 사업 승인 조건이에요. 총 12페이지로 돼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1번은 공문 갑지이고요. 2번은 조건들, 사업 승인 조건들의 첫 번째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고요. 3번은 그 총 12페이지의 조건 중에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좀 빽빽한 내용으로 조건들 나열한 걸로만 12페이지니까 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중에 뭐 외곽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시오, 소음 분지는 피해가 없도록 하시오, 뭐 등등 뭐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빼고 중요하고 뭔가 좀 특별한 것들 몇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인데 소방시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은 노면 어디에 표시하시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 지금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소방차 전용 119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라라고 관할 소방서에서 사업 승인 조건에 명기를 한 거예요. 디자인 규격은 이렇게 하시오. 몇 센치로 뭐 어떤 글자가 어떤 뭐 그림이 이렇게 이제 다 자세하게 알려놔져 있습니다. 소방차 크기가 또 꽤 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준공할 때의 문제인데,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한번 쭉 돌면서 한 번에 꺾어서 가야 돼요. 저기 막 불이 나갖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못 꺾어갖고 두 번, 세 번 후진하고 전진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도로의 선형이 소방차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있는 동까지라도 진입해서 한 번에 쭉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대륜 ENS 이 회사라고 아예 명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건 조금씩 틀린데, 뭐 가스 계량기는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실외에서 가스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조건. 회사는 어디, 이런 조건들이 사업 승인 조건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이거는 RFID 카드로 이제 하잖아요. 집집마다 저렇게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저 수거기에다가 대면 뭐 몇 동 몇 호다라고 정보가 인식이 되고 무게 측정해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으로 하시오라고 사업승인 조건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RFID 카드도 집집마다 다 나눠줘야 되고 이런 거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뭐 세대 규모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사진은 이제 우리 현장의 어린이집과 그 옆에 이제 유아 놀이터 조감도인데 그에 맞게 사업승인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미술 장식품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이 어디 규정이냐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금을 출연하시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미술 장식품 설치하죠.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우리 현장의 미술 장식품 얼마 전에 이제 설치해 놓은 미술 장식품인데 본 거 중에 제일 그래도 이쁜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 뭔가 좀 악화될 수 있잖아요.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개발자한테 얼마씩 내시오 이제 이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인데 그것도 사업승인 조건에 나옵니다. 사업부지 외부공사 수행. 사업부지 외부에 진입도로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진입도로를 설치한다거나 뭐 그에 따른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버스베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는 도로대로 쭉 높은 속도로 가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서서 버스는 정차해서 사람 태우고 내리고 하는 동안 얘는 서 있고 그 왼쪽으로는 차량 흐름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다 버스는 이제 또 진입하는 이걸 이제 버스베이라고 하잖아요. 인도 쪽으로 한 차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메인 출입구 쪽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한 차선 들어가고 출구 쪽으로도 한 차선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예 버스 베이는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그 조건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에도 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입하고 출입하고 출퇴근 시간에 할 텐데 그런 용도로 한 차선씩 인도 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 셋백하는 거 그런 공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현장의 주출입구 부분인데 빨간색 부분이 한 차선씩 인도 쪽으로 더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업승인 조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고 가다가 그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진입하려면 그리고 나가려면. 그래서 셋백 시켜놓은 우측 차선으로 빠져서 속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회전해서 단지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도 우회전해서 도로에 나와서 서서히 속도를 올린 후에 진입하게끔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게 지금 보시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그 셋백 차선인 거죠. 완화 차선. 우리 현장의 완화 차선 시공 전에 실제 모습이에요.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1차선, 2차선, 3차선만 있는 상태에서 맨 오른쪽에 완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인도도 그 오른쪽으로 밀려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주출입구로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 그러면서 중앙 분리대도 없애야 되고 무인 단속기도 설치하라고 돼 있었어요. 신호등도 설치하라고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모습입니다. 도로교통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시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지가 신축함에 따라서 교통 문제점이 없도록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준공 검사도 받고 그러는 건데 교통안전 시설도 해야 돼요. 신호등, 안전 표지, 뭐 노면 표시, 무인 단속기 이런 거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설치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어디에 얼만큼 설치할 건지 경찰서와 협의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도로를 나가면서 좌회전하는 신호등 저게 이제 달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좌회전 신호등하고 무인 단속기 이게 준공 전까지 보통 이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 좀 초기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 중에 덤프 트럭이 저쪽 반대쪽 차선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 중앙 분리대도 끊어놨고 자회전 신호등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아주 유용하게 썼던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하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은 현장 개설 순서 4회 때 보여드렸던 지작물 철거 그 사진인데 전주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사진이죠. 아까처럼 도로가 오른쪽으로 완화 차선이 하나 셋백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도 뽑아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뽑고 있는 사진과 옮기는 사진입니다. 전신주 새로 설치하는 과정의 사진인데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전에 요청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셋백했던 도로의 선형을 잘 맞춰서 인도 쪽에 전신주 위치를 측량을 잘 해가지고 그 위치를 표기를 하고 거기에 지금 꼽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나마 우리 현장은 진입로 그 앞부분에 대한 공사 요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좀 비교적 간단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사진처럼 굉장히 긴 구간의 도로를 매입하고 공사하고 해야 되는 조건이 달아져 있는 그런 현장도 많거든요. 파란색 구간은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녹색 구간은 시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는 시행사가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저 밑에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사업 부지인데 저 부분까지 도로의 폭이 좁았던 거예요. 도로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시키려고 저렇게 땅도 사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다 사업 승인 조건에 명기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사업 승인 조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18회 안전기원제 말씀드릴 텐데 현장에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비는 이걸 이제 말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웬 말이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다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